어린이집 며칠 안 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나들이 중에 아이를 밀쳤다면서 마음카페에서 엄마들의 블로그죠. 온라인에 온갖 비난을 다 받다가 며칠 만에 이 보육교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마음카페뿐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에서 사람 하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매장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는 A씨가 지난 11일 인솔 아동들을 데리고 인천의 한 공원으로 나들이 갔습니다. 돗자리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한 아이를 이렇게 밀치게 됐다고 합니다. 와서 돗자리 걔는 자꾸 밟았고 왔었대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어 앉혀놨대요. 근데 또 와서 또 앉혀놨대요. 세 번째 오니까 옆으로 가라고 이제 있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이를 본 지나는 시민이 신고합니다. 네, 축제장에서 원생을 밀쳤다 이렇게요.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자가 인터넷 마음카페에 이 사실을 올리고 마음카페에서는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린이집 이름과 교사 실명까지 공개가 되고요. 네, 어디 어린이집에 누구. 네, 이렇게 이 정신적 부담에 시달리던 A씨가 이 보육교사가 그리고 사흘 뒤인 13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신고했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흘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보도마다 조금씩 엇갈리고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 11일에 있었고요. 아이들을 그냥 야외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선생님이. 데리고 나간 다음에 한 7, 8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자꾸 부니까 돗자리가 날려서 그 모서리 있는데 아이들을 앉혔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니까 돗자리가 이제 뒤집히는 모습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한 아이를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서 이게 밀쳤는지 아니면은 뭐 좀 학대했는지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최초 본 사람이 경찰에 일단은 신고를 하고 인천 맘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다가 이 사람 글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글을 내렸습니다. 근데 김포 맘카페에 그 아이의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렸고 그게 지금 일파만파 논란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작 사건 발생하고 문제가 되니까 막 경찰에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하고 하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하고 해당 보육교사는 화해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큰 사건은 아닌 것처럼 서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거를 문제 삼아서 이건 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 교사의 다른 이제 교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모라고 스스로 부르는 분이 찾아와서 이걸 다시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어머니가 식으로 아니고 어물쩍하게 넘어가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육교사 원장하고 부원장 다른 교사 그 해당 교사까지 무릎 꿇고 사죄를 할 정도까지 됐고 뭐 물을 뿌리거나 폭언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서부터 벌써 먼저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이 당장 그 극단적인 어떤 조치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이 이모라는 분도 직접 목격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정말 살짝 밀쳤는데 아이가 넘어진 건지 뭐 어느 정도까지의 뭐 학대라고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모가 와서 원장과 부원장 그 담당 보육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할 만한 일인가 이 부분은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이모가 특정 지역의 맘카페에 이 글을 올리면서 정말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모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입니다. 국가축제에서 한 여성이 돗자리에 흙을 털기에 손이 빨라집니다. 그 사이 4살 아이가 좋아하면서 여성에게 안겼는데 아이를 밀쳐 나뒹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돗자리에 흙 털기에 고분분투, 보다 못한 아이 엄마가 돗자리에 흙을 털기 바쁜 여성에게 고함을 치고 아이를 밀쳤으면 이렇게 세워야지 돗자리 터는 게 중요하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직접 본 상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들었다 그래도 저렇게 묘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글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저 사람이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맘카페 회원도 그랬던 것 같고 맘카페 회원이 직접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보지는 않았다. 내가 10여 명한테 들은 얘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치 다 사실인 양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해 교사로 지목된 그 교사가 굉장히 심적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상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게 노출됐고. 아마도 이제 이름이라든가 요즘에 네. 참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어린이집 같은 데는요, 이름을 알면 그 어린이집 해당 홈페이지 같은 데에 사진 같은 것들이 다 게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하면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도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아져서 무슨 짜집기한 정보처럼 이렇게 유통이 돼버리기 시작하면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사진도 사람- 돌아다니고. 사진도 네.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으로서는 그 지역 내에서는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 대한 어떤 큰 폐해를 끼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특정 지역의, 경기도의 그 지역의 마음 카페, 엄마들 카페가 이 사건이 났을 때의 반응과 난 후에 그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 사건이 났을 때는 사실은 극단적인 표현들은 아마 다 지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캡처한 거는 그나마 무난한 내용들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이렇게 그 유치원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글이었는데 그 뒤에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이렇게 바뀝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랄까요. 우리 사회가 비단 맘카페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신상털기 뭐 이런 위법적인 실정법 사회 문제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네. 뭐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버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작년에 있었던 240번 버스 그 네. 운전기사분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를 내려놓고 버스가 그냥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만 탄 상태에서 그냥 출발했다. 이런 글이 이제 그러면서 그 올라갔고. 버스 기사에게 온갖 비난이 다 그렇죠. 이루어졌죠. 처음에 버스 운송 사업 조합 게시판에 올라갔던 글이었는데 누가 맘카페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당사자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마치 사실인 양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확인도 안 됐던 얘기 때문에 엄청난 당사자들이 심적 고통을 겪었거든요. 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교사한테 만약에 얘기를 들었거나 유치원의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서 확인을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과도한 비난, 그 비난의 화살이 지나쳐서 어떤 분노의 어떤 뭐랄까 우리 사회 희생양을 찾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 조리돌림이나 화풀이 대상을 네, 찾는 네.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데요. 이 사건은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당 학생의 어머니하고 보육교사분하고 또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다 정비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이런 겁니다. 어떤 인터넷 공간이 문제를 고발하고 공감적인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려면 국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선나 좋은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른바 여론 재판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수위를 넘어서는 어떤 가혹한 사적 복수와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못 견딜 정도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245 버스분 그 기사분도 거의 그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까지 정말 극도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게 잘 알려졌잖아요. 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상에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신상을 털어서 이름 사진 같이 비난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상들기 자체보다도 거기에 꼭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처벌을 대상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과장된 사실이 덧붙여져서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네. 커뮤니티가 일종의 공동체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사실 확인을 거친 글인지 아닌지 그 모든 사실 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원칙이 있어요. 운영 원칙. 네. 그런 거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아이의 이모라는 사람의 신상 처리가 신상도 또 또 나오는 게 나올까 봐 아닌가. 걱정인데요. 또 과도한. 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마치 어떤 분노의 배설구. 그래서 또 사회적 희생양을 찾는 것 같은 이런 문화. 동료 교사들은 숨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육교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하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속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 원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또 매사 긍정적인 이럴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고요.
자, 끝으로 이야기는 해야겠습니다. 지역 마음카페 저희가 사실 이걸 다룬 적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지역 마음카페에 엄마들이 뭐 수십만 명씩 가입돼 있어서 가게 하나 망치는 건, 사람 하나 망치는 건 쉬운 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쏟아지게 됐을 경우에는 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심각한 재산적 손해로 끼칠 수 있고 정치적 피해로 사람이 죽는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활동을 하시기 전에 과연 이것이 확인된 사실인지, 그리고 이 정도에까지 어떤 비난이나 하는 것이 정말로 납득할 만한 것인지부터 먼저 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글을 올리신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게시판 운영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운영자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누군가 글을 올린다고 하면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또 비방글이라고 하면 비방글은 내리도록 하게 만든다고 한다던가 이런 원칙을 좀 세워서 좀 운영하는 게 좋겠다. 커뮤니티는 굉장히 좋거든요.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간을 누군가 와서 오염시키거나 더럽힌다고 하면은 그걸 관리할 몫도 그 카페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좀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나서 제가 그 학원의 원장의 개인 신상들, 이름, 뭐 어디 살고 전화번호 이런 걸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죠. 분명히. 그렇죠. 명예훼손으로 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든가 심한 경우 협박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기 사실관계가 다 때문에 맞다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기성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네. 안 될 때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마음카페 지금 정말 마음카페에 정말 많은 회원분들이 가입해 있는데, 마음카페가 정보 공유를 하는 긍정적인 네. 이유를 긍정적인 기능을 떠나서 이번 일로 또 자정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사진관, 저희가 준비한 사진관 보겠습니다. 내 남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모두 밝혀낸다라는, 그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성매매 업소를 다녀갔는지 확인해준다고 광고했더니 며칠 만에 800여 명이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내면 해준다면서요. 3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 사실 자체도 이제 일종의 기망이었던 거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사기, 아니었던 그걸 가지고 사기를 한 것이고요. 저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좀 속는다고 할까요? 뭔가 부정한 방법, 부정한 걸 추구하면 결국 자기도 속을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해커도 화이트 해커가 있고 블랙 해커가 있잖아요. 저 사람을 성매매 단속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성매매 업소들이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DB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예약 손님들 공유하자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 성매매를 한 사람을 찾아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용했으니까, 그러면은 성매매 업소 현황도 잘하는 사람일 테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은 화이트 해커로 양성화시켜서 단속에 좀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